자, 학원에 와서 조금 잤어요. 자, 10번. 이게 이제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 유형이고, 사실은 이 문제 유형은 이제 확률 통계를 진짜로 이제 진도를 나갈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단원에서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수능에서도 뭐 나올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푸는 방법으로 푸는 거 말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PQ를 공사로 인하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그랬을 때 A 지점부터 B 지점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P랑 Q의 진입이 제한된대. P랑 Q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누구를 빼보자. P를 통해서, P를 안 지나가는 게 아니라 P를 통해서 지나가는 경우와 Q를 통해서 지나가는 경우를 두 번을 빼줍니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P랑 Q를 동시에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문제에는 없지만 더하기 P랑 Q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Q를 지나갔다 P를 지나간다는 거는 백하는 경우고, P에서 Q를 가는 것도 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간다는 거는 일단 뭐가 아니야? 뒤로 돌아간다는 건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P랑 Q를 모두 지나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P를 통하는 경우의 수, Q를 통하는 경우의 수를 합쳐 볼 건데,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뒤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아직 그거를 쓰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길이 있었다고 치죠. 그럼 사실은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일일이 다 세는 방법도 있을 건데 지금 이 그림이야 가능하지, 아까 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은 어떠한가 그런 거야. 자, 여기를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스타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여기로 오는 방법은 또 몇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왜 이런 건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것,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가 아니야? 최단 거리가 아니야. 자, 그러면 어디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야. 맨 마지막 귀퉁이들은 다 한 가지네.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이랑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가지니까 요 한 가지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줘서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로 오늘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방법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또 여기가 한 가지인데 한 가지에서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그래서 얘는 2와 1을 더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두 가지고 여기가 한 가지니까 어떻게? 한 가지와 두 가지를 합치면 여기 세 가지. 그럼 선생님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 여섯 가지. 그다음 여기 한 가지 세 가지니까 여기는 그러면 빨리 하면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여섯 가지니까 여기는 몇 가지? 10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우리가 최단 거리의 방법,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보고 싶냐면, 좀 짜증날 텐데, 일단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세봐야 돼. 조금 칸이 너무 많아요. 칸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해보지. 결국 나중에 가서도 알기는 알아야 돼서. 자, 보면 여기다가 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일단 끄트머리에다가는 다 1을 써. 어차피 한 가지야.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 여기도 올 수 있는 방법이 다 한 가지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2, 여기는 3, 여기는 4 이렇게 합치는 거라서요. 4 더하기 1은 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뭐겠니? 5가 아니에요. 따져보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세 가지니까 6가지, 6가지, 4가지니까 10가지, 10가지, 5가지니까 15가지.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세 가지니까 4가지, 4가지, 6가지니까 10가지, 여기 20가지, 35가지. 자, 여기는 5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는 35가지, 여기는 70가지, 여기는 6가지, 여기는 21가지, 여기는 56가지. 자, 여기는 126가지. 자, 맞는지 좀 검사 좀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5랑 4를 합치면 9 팩토리얼에서 5 팩토리얼, 4 팩토리얼.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거 약분하면 6, 7, 8, 9. 여기는 4, 2. 그러면 3밖에 안 남죠? 그럼 3 나누면 여기는 2. 14 곱하기 9만 남으니까 9, 4, 36, 9, 1은 9. 자, 126. 얘가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냐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26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뭘 또 따질 거야? P를 반드시 통해서 가는 경우야. 자, P를 통해서 갔어. 여기까지는 왔어. 여기까지 오는 건 20까지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를 또 지울게. 선생님, P를 통해서 가려면요, 여기서 여기를 와야 되잖아. 여기 와서, 그 다음은 얼마야? 여기가 20이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것도 35가 아니고, 자, P를 먼저 통해서 와야 되니까,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안 돼.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P를 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20까지. 그러면 여기는 오는 방법은 40까지, 20까지인데 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도 20까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두 개 합친 게 60까지. 아, P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60까지야. 60까지. 자, 그 다음에 Q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지금 Q 몇 가지였어? 5가지였어. 여기가 5가지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겠지? 5가지.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야? 5가지. 그럼 여기는 요 5가지와 요 5가지를 합치니까 10가지. 요 5가지에서 또 여기로 올라가는 것도 5가지. 한 군데 물끼리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여기 들어서 들어오는 물과 여기서 들어오는 물이 합쳐지니까 여기 15가지. 여기도 한 물길로만 들어오니까 여기를 들어오는 건 안 돼. 여기는 Q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Q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20가지. 아, 그러면은 여기선 누구다? 헉, 모두 지웠더니 다 지워진 거야? 여기 60까지, 여기 Q를 통해서 오는 거 20가지. 그래서 126에서 결국 60과 20, 80을 빼니까 이 답은, 최종적인 답은 46이겠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11번.
결국 나중에 혹시 이제 내신에서는 나오긴 하던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내겠다고 이제 이 그림을 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것보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걸로 푸는 것보다 지금 방금 했던 111 써서 더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갈 건데 또 어떻게 할 거냐? 1 쓸까요? 여기는 두 개가 합쳐져서 2, 얘랑 합쳐져서 3, 여기는 3,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안 오니까 그냥 3이에요. 1, 3, 4, 여기 4, 1, 5, 3, 4, 7, 7, 5, 12. 그럼 얘는 이렇게만 가니까 12, 12, 12, 12. 자, 그 다음 여기도 12. 여기서 오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도 12, 여기도 12. 그럼 여기는 12와 12, 24, 24와 12, 36, 12와 24, 36, 12와 36, 48. 그럼 여기도 그냥 48.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72, 얘랑 둘이 합치면 120, 120이랑 48이랑 168. 답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168이다. 그럼 답은 뭐 4번이겠네. 자, 이번엔 색칠. 색칠도 이제 쉬운 경우가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뭐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경우죠. 자, 얘는 보면, 자, 맨 처음에 색칠을 할 건데 인접해도 좋으나,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뭐 하지는 마라?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색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랑 C, C랑 A 뭐 이런 애들은 같은 색깔로 칠하면 영역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는 색칠하지 마라. 자, 그럼 A를 색칠할 땐 몇 가지 색깔 중에서 고를 거야? 5가지 색깔 중에서 고를 거니까 여긴 5가지 중에 하나. B는 누구랑 색깔이 겹치면 안 돼? A랑 겹치면 안 되지. 얘는 4개. C는 A랑도 겹치면 안 되고 B랑도 겹치면 안 되지. 3개. 자, 그러면 D는요. A랑도 겹치면 안 되고 C랑도 겹치면 안 되지. B랑은 겹쳐도 되고 안 겹쳐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는 상관하지 않고 얘랑 얘만 피하니까 얘는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얘는 또 A랑 D만 생각하면 되니까 2가지 색깔을 피해서 3가지겠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색칠을 연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거 27이고 요거 20이니까 답은 얼마야? 540이겠네. 자, 근데 이렇게 쉽게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쉽게 흘러가지 않는 걸 두 문제 냈어요. 저거야 뭐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예. 자, 볼게. 얘를 색칠할 건데 색깔은 몇 가지야? 색깔은 4가지야. 색깔은 4가지라서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 자, 아까처럼 해보자 이거야. 야, 너 이번에 여기다 4가지 색깔 색칠할 거라며? 네. 그러면 너는 A를 피해야 된다며? 네. C야, 그러면 너는 A랑 B를, C는 지금 이렇게 점으로 연결된 상황은 인접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접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C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야, 너는 그럼 A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인접한 게 아니니까, 야, B의 색깔만 피하면 된다면, 네. 그래서 B의 색깔을 피하니까 3이야. 그럼 이제 D를 색칠하려고 땅 보면, D는 무슨 생각해야 돼? 나는 A를 신경 써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C를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얘는 내용을 쓰면, 얘는 지금 얘를 색칠하려고 할 때는 A와 C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지금 내가 뭘 몰라. A와 C가
인접한 게 아니에요. 얘네 둘이 인접한 게 아니야. 인접한 게 아니다 보니 A랑 C가 색깔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야, A랑 C가 색깔이 같으면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난 여기다 색칠을 할 때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 세 가지 중에서 고민해서 색칠할 수가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말이야, A랑 C가 색깔이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다르다면 얘는 몇 가지를 색칠할 수 있어? 야, 결국은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A도 피하고 C도 피하고. 그러면은 얘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해야 돼? 두 가지 색깔을 칠해야 돼. 아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마지막에 막 색칠을 하려고 할 때도, 어땠어도 됐냐면, 그냥 얘네들은 당연히 얘랑 이제 마지막 얘가 색칠될 때 얘랑 얘를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 색깔이 무조건 달랐어야 돼. 왜냐면 인접했기 때문에 무조건 달랐어야 돼서 색깔이 같다는 거를 생각해 볼 이유가 없어. 근데 지금 얘는 마지막에 색칠을 할 때 A랑 C랑 얘랑 얘와 인접해져 있는데, 걔네 둘이 인접해져 있을 때 이 새끼들이 색깔이 이 두 놈들이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달라도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풀어야 돼. 어떻게 다시 풀어야 돼? 자, 이렇게 다시 풀어야 돼. 뭐냐면 봐봐. 지금 보니까 A랑 C가 색깔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나눕니다. 첫 번째, A와 C가 색이 동일하다. 두 번째, A랑 C가 색깔이 동일하지 않다. 자, 이럴 때 경우의 수 따로 세고 이럴 때 경우의 수 따로 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색깔이 똑같아요. 그럼 내가 A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는 색깔이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할 거야. 자, 연속해서 일어나니까요. 근데 A를 색칠할 때 바로 동시에 누구도 색칠하는 거겠어. 색깔이 똑같으니까 C도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C도 색칠이 된 거야 이제. 그럼 B는 A랑 C의 색깔을 피해와야 되는데, B는 어차피 A랑 C가 색깔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한 가지 색깔을 피해서 3. 그 다음에 이제 D를 색칠할 건데 D도 어떻게 해? A랑 C를 피해야 되는데 A랑 C가 색깔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3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얼마야? 9, 4, 36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A랑 C가 색깔이 같지 않을 때인 거야. A랑 C가 색깔이 같지 않다면, 자, A를 색칠하는데도 4가지, C를 색칠하는데도 3가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왜냐면 색깔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C를 색칠할 때도 A랑 색깔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B를 색칠하려고 하니까 A랑 C의 색깔을 피해야 되죠? 그럼 A랑 C의 색깔은 어떻게 돼? 둘이 다 다르니까 B를 색칠할 때는 2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D를 색칠할 때도 몇 가지 색깔을 피해야 돼? A랑 C 2가지 색깔을 피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또 2가지 색깔을 피해서 2가지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4, 3, 2, 2이니까 12 곱하기 4는 얘는 48개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제 한 거,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지금 이런 경우가 36이 나왔고 이런 경우가 48이 나왔는데 얘네 둘은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지금 얘네 둘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나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 이렇게 생기는 경우, 이것 또는 이렇게 색칠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면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84가 되겠다. 그죠? 5번이겠네. 그럼 이제 똑같은 걸 연습해 보려고 한 문제 더 준 거야. 자, 이번에는 5가지 색깔이야. 그냥 원칙대로 해봐. 자, 누구부터 하겠어? 뭐 가운데 있는 애부터 할 거 아니야? 보통은 이제 누구부터 색칠을 시작하냐면 가장 많은 면하고 붙어있는 애를 색칠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5가지. 그 다음에 A는 얘 C를 피해야 되니까 4가지. 얘는 또 C를 피해야 되니까 얘도 4가지. 그런데 이제
B가 딱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색칠해야 되는데, 내가 색칠해야 되는데, B가 인접하고 있는 애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세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는 걸까? 세 가지를 피해야 돼? 그러면 A랑 E가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죠, 세 가지. 근데 A랑 E는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지 않아요? 인접해 있지 않잖아요.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색깔이 다를 수도 있지만 A랑 E가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난 A와 E에 색칠된 색깔 하나와 C에 색칠된 색깔 하나, 색깔 두 개만 피하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은 B에다가 색칠할 때 몇 가지를 색칠해야 돼? 네 가지를 색칠해야 돼. 얘를 해야 될지 확정 지을 수가 없죠. 누구 때문에 확정 지을 수가 없어? A랑 E가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럼 이 문제도 어떻게 풀면 좋겠니?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지. A랑 C가 색깔이 똑같다고 한번 해보고, A랑 C가 색깔이 다르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C를 색칠할 때 5가지, 얘네 둘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A가 색칠되면 얘도 자동으로 색칠된 거겠죠?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A 색깔이 그냥 여기에 칠해지면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2를 색칠하는 거 1이라고 해보자. 한 가지. 어차피 얘 따라갈 거니까.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얘랑 인접해 있는 애가 몇 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으니까 2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으니까 B는 3. D도 이렇게 색칠하려고 할 때 얘네들과 인접해 있는 거니까 2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겠죠? A랑 E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도 3. 이걸 계산하면 될 거고. 요번에는 이제 뭐 할 거야? A랑 C가 색깔이 다르대. 그러면 당연히 C는 5. 얘도 4 맞고. 근데 얘랑 2가지 색깔이랑 모두 달라야 되는 게 2잖아요. 그러면 얘는 2는 얼마야? 3. 그럼 B 입장에서 얘네 3개가 색깔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3가지 색깔을 피해야 돼서 2. E의 입장에서도 3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얘도 2. 자, 그럼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 9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180이고 얘는 얼마야? 4, 3, 12에다가 20을 곱하니까 240이네.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얼마야? 180 더하기 240 420이 되겠다. 그럼 답은 얼마겠어요? 3번인가? 여기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뭐 수능에서 뭐 이런 거 잘 나오죠. 자, 1부 2부로 진행되는 어깨너학교 축제에서 독창 2팀과 밴드 2팀, 댄스 3팀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 순서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이미 독창 밴드 댄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 하자는 얘기니? 야, 여기다 독창을 넣어야 되는데 저기다 독창을 넣어야 되는데 독창은 몇 개 팀이 있어? 독창은 2팀이 있으니까 이 두 자리에 누구 넣을 건지를 세야 되잖아요. 그 경우의 수는 몇 개야? 2개겠지. 그지? 2개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그럼 2 곱하기 독창을 하는 것은 2가지, 밴드도 하는 것도 몇 가지. 야, 여기 밴드 2개 있는데 A 밴드가 여기 들어갈 거야, B 밴드가 여기 들어갈 거야? 2가지겠죠. 그 다음에 댄스는 뭐겠어? 댄스 3가지니까 댄스 A팀, 댄스 B팀, 댄스 C팀을 막 순서로 바꾸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는 우리가 사실 3팩이라고 쓰죠. 왜 3팩이 왜 그래? 3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 3개의 공간이 있는데, 야, 맨 처음에는 A, B, C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A, B, C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맨 앞에다 넣을 거고,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몇 개 남았겠어? 2개 남았겠지. 그러면은 2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또 여기다 집어넣을 거죠.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얘는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팩은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다?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열 얘기할 때 아마 잘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그냥 얼마야? 6, 4, 24가 답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16번. 1, 2, 3, 4, 5, 6, 0, 1, 2, 3, 4, 5, 6개의 숫자에서 4개를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4자리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는데요. 나 같으면 이걸 좀 2개로 나누겠어. 사실은 이제 정수를 만들 때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가 0이 들어있는 경우는 되게 복잡해지고 0이 안 들어있는 경우는 되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0이 맨 앞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0이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해져. 그러는 바람에 내가 4개의 숫자를 택할 때 0을 포함해서 4개를 뽑는 경우, 자 0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거 사실 좀 조합이 좀 들어가겠는데 0을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0을 한 개 이미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0은 내정자야. 얘는 이미 결정돼 있어. 그러면 이건 4개를 뽑는 게 아니라 1, 2, 3, 4, 5 중에 3개를 뽑는 거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럼 1, 2, 3, 4, 5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 조합 5C3이라고 불러요. 5개 중에 3개를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뽑는 거야. 순서가 의미 없는 거야. 그냥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 뽑아가지고 줄 세워놓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내미처럼 모든 집에 있는 자동차들을 그냥 모으는 거야. 다 내 거! 이렇게 해서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C3은 계산을 어떻게 해? 5개 중에 3개. 그래서 뒤에서부터 3개를 연달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3개를 연달아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게 많이 되거든? 뭐 많이 되진 않네, 지금 이거. 그러면 여기 3, 3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2, 2 약분하면 얼마야? 얘는 10이야. 아,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뽑는 건 10가지네. 아, 나는 뭐 할 수 있어? 0이 안 들어가, 0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 4개의 조합을 만드는 거는 10가지야.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다 똑같으니까 0 하나랑 1, 2, 3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0, 1, 2, 3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세요. 이걸 막 줄 세운다고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야.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럼 얘는 24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가 24개일까? 안 되는 게 있어. 여기서 뭐가 안 돼? 여기서는 누구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야, 이렇게 계산한 거는 맨 앞자리에 0이 들어오면 이건 4자리 정수가 아니잖아. 0, 1, 2, 3은 123이잖아. 3자리 숫자잖아. 그래서 맨 앞자리에 0이 나오는 것을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탁 박스가 있는데 4자리가 있는데 맨 앞자리엔 이미 0인 거야. 그럼 여기 뒤에 3개의 숫자를 어떻게 나열하든지 상관없이 얘는 다 3자리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숫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네?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얼마야? 3팩토리얼이야. 3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24에서 3이 1 곱하면 6이겠네? 그러면 얘는 18개. 아, 최종적으로 0을 포함해가지고 내가 4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8가지야.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 0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나 0을 포함하지 않을 거야. 나 4개 뽑을 때 0 안 뽑을 거야. 그럼 0은 버려. 걔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자, 그럼 1, 2, 3, 4, 5 중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4개를 뽑는 경우, 물론 여기서 바로 순서가 중요하게 뽑아도 되는데 그냥 5C4라고 하죠. 그럼 5C4 계산 방법은 어떻게 돼? 물론 이것도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
4, 4, 3, 3, 2, 2. 그러면 몇 가지야? 결국 그냥 5가지 돼. 그럼 난 5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5 곱하기. 근데 아까 그 18가지에다가 이 10가지를 곱해야 되네요. 그런 숫자들의 조합이 10개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18 곱하기 10 해서 최종적으로는 180이었어. 미안.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몇 가지? 0을 포함하지 않는 4개의 숫자를 모으는 방법은 5가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1, 2, 3, 4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로 4자리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몇 팩토리얼이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4팩토리얼이지. 4팩토리얼은 4, 3, 2를 곱하는 거니까 24야. 그럼 5 곱하기 24는 얼마니? 120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0을 포함해서 4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0을 포함하지 않고 4개의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야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답은 300이겠네.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중 3의 배수는 모두 몇 개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자, 한번 그냥 얘기해볼까? 2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짝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 숫자 합이 얼마가 돼주면 돼요? 3의 배수가 돼주면 돼.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몇의 배수가 되죠? 아니야. 이거는 어떤 숫자가 막 있어. 근데 맨 뒤에 2자리. 맨 뒤에 이 2자리가 뭐면 돼? 4의 배수면 돼. 그 다음 4번째. 5의 배수는 어떻게 되면 돼? 1의 자리가 5 또는 0이면 돼. 그 다음에 9의 배수는 3번이랑 똑같아. 2번이랑 똑같아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몇의 배수면 돼? 9의 배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3의 배수니까 내가 3개를 뽑을 때 그 3개의 숫자들의 합이 몇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가장 작게 3의 배수 조합이 되는 것은 0, 1, 2야. 물론 3이 되는 거, 그죠? 그러면은 3개의 숫자를 합쳐서 6이 되는 거는 누굴까? 6이 되는 건? 6이 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6 되는 거야. 1, 2, 3도 있을 거고 0, 2, 4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로 만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9일 텐데 어차피 제일 큰 숫자 이제 3개 합치면 2, 3, 4잖아요. 2, 3, 4를 합치면 9네. 이게 제일 큰 숫자들의 조합이니까 12가 합쳐서 3개 합쳐서 12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로 만들면 다 3의 배수인 거야. 자, 그러면 0, 1,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자리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오죠?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얘를 하나 사용했다고 치자. 그러면 0하고 1 2개 중에 하나, 2가지. 여기는 나머지 하나. 그러면 얘는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곱해야지. 2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얘는 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누구도 얘도 몇 가지겠어요, 결국. 너도 4가지겠네. 얘네들은 0이 없어. 0이 없으니까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다 세 자리 숫자야.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야. 그 다음 얘도 어떻게 되겠어? 3팩토리얼이야. 세 개의 숫자가 다 다르고 0이 없어. 그럼 얘도 6이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3의 배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뭐 해줄 거야? 건하로 연결되잖아. 또는이잖아요.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다? 20이 되겠네. 그래서 세 자리 3의 배수는 20개다. 18번 0, 1, 2, 3, 4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세 자리, 이번에는 4의 배수래. 4의 배수의 조건이 뭐였어요?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였어야 되잖아. 그러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가자. 이게 일일이 세야 되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자, 0, 4 이게 제일 작은 숫자일 것 같아. 그 다음에 0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럼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이번에는 1, 2 1, 4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0, 2, 4 끝났고, 3으로 시작하는 건 3, 2,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건 4, 0. 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세 자리니까 조금 쉬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앞에 몇 가지 숫자가 올 수 있는지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0이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0, 4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2, 3 다 올 수 있죠. 1, 2가 사용됐는데 1, 2가 사용됐으면 이제 0, 3, 4가 나오는데 0은 못 오잖아요. 그럼 얘는 2가지. 아, 그 0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네. 그럼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2가지, 얘는 3가지. 자, 그러면 3가지, 2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이걸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3, 3, 3, 9, 2, 2, 2, 6. 9 더하기 6은 15개가 되겠다. 4의 배수 3개. 맨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여야 된다. 몇 번까지 있냐 이거. 존내 많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나열할 건데 어떤 것들을 막 나열할 건데 그것이 뭐 했을 때 무조건 인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랑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브라질에 그냥 알파벳 6개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6사람이 있는데 그 6사람이 줄을 설 거야. 뭐랄까, 롯데월드에 놀러 갔어. 놀러 가가지고 이제 놀이기구 타려고 줄을 서야 되는데 이놈 B라는 놈하고 A라는 놈하고 L이라는 놈은 졸라 치네. 걔네 셋이 삼총사야. 그래서 걔네들이 떨어지질 않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봐도 걔네들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걔네들이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B, A, L을 이 새끼들을 야, 이 씨발 한 덩어리들아. 이렇게 이제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애들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는? 걔네들은 하나 부르지 않죠. 뭐 이렇게 뭐 찐따들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름 붙여서 부르잖아요. 자, 쟤네들을 하나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는 거야? B, A, L 말고 또 누가 있어요? R, Z, I가 있지. 그럼 그 얘네들 말고 R, Z, I가 있어. 그럼 여기는 총 몇 덩어리가 있는 거야? 4덩어리가 있는 거야. 4덩어리가 일렬로 나열되려면은 4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이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막 나열해 볼게. R, B, A, L, Z, I 뭐 이렇게 줄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나열한 겁니다.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두고. 근데 문제는 있어. 무슨 문제는 있어? 얘네들이 서로 친하다고 무조건 B가 앞에, A가 뒤에, L이 맨 끝에는 아니잖아요. 얘네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야 너네들끼리도 마음대로 줄 서 하니까 얘네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BAL이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마리를 줄 세우려면 3개를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은 3 팩토리얼이죠. 3명이.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새끼들은 전체로 보면 우리는 이 새끼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줄 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들끼리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지네들끼리 또 자리를 막 바꾼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본 거 그 안에서 세세하게 본 거. 4팩 곱하기 3팩이 전체 경우의 수겠죠. 4팩은 얼마야? 24고 3팩은 얼마야? 6이니 144가 답이다. 그죠? 그러면 저쪽 문제에서 남기고 가야 되는 건 무슨 생각을 남기고 가야 돼? 아 선생님 막 나열하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인접한다고 강제로 조건이 들어있는 경우는 그 인접한 건 어떻게 해버리죠? 걔네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걔네들을 한 덩어리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자 얘는 자 20번 이거 사실은 한번 풀었다가 잘못 풀었어요. 자 요번에는 떨어질 건데 MXO가 이웃하지 않고 싶대요. MXO는 그러면 쟤네들이 이웃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이웃하지 않게 밖에 나열되지 않게 할 수 있냐면 MXO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예요? MXO니까 EIC인가? EIC를 먼저 일렬로 나열해요. 먼저 일렬로 나열하면 일단 경우의 수는 3팩이겠죠. 뭐 I, E, C 뭐 이렇게 되든지 어떻게 3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MXO는 반드시 이웃하면 안 되니까 MXO를 어디다 끼워 넣자? MXO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 문자들 사이에 끼워 넣은다면 여기 네 자리 중에서 너네 MXO야 요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찾아 들어가 이런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M아 너 4개 중에 어디 들어갈 거야?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야 M이 여기 쏙 들어갔대. 그러면 야 X야 너 그럼 하나 둘 3개 중에 쏙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누구야? 여기가 뭐 M이라고 하면 여기가 X라고 하면 야 O야 너 여기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계산을 하면 얼마? 6 곱하기 4, 3, 2 곱하면 24니까 6 곱하기 24는 144가 되겠네.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순열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이 IC가 이렇게 나열됐대. 근데 나는 몇 자리 중에서 이 4자리 중에서 누구한테 갈? MXO한테 갈 이 4자리 중에서 너 M하고 결혼할 사람, X하고 결혼할 사람, O랑 결혼할 사람 이 3개의 얘네들한테 짝이 지어질 3개를 골라서 얘네들한테 갖다 붙이는 경우의 수.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야?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MXO한테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의 수. 4개 중에서 순서가 중요하게 3개를 고른다. 근데 얘는 이제 계산 방법은 이게 이제 순열이거든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순서가 중요한 것은 계산은 어떻게 한다?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처음엔 4개. 그 다음엔 3개, 그 다음엔 2개 이렇게 하면 돼요. 조합이랑 차이점은 이제 여기에 1, 2, 3이 없지. 이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하여 그랬는데 A1, A2, A2, A3, A3, A4, A4, A5 중에서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때 예를 잘 보면 되는데
2, 1, 5, 3, 4 이렇게 나열했을 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야? A1, A2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A1, A2는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것은 얼마야? 2죠. 그 다음 A2, A3 얘네 둘이 곱한 건 5야. 얘네 둘이 곱한 건 15야. 얘네 둘이 곱한 건 얼마야? 12야. 그럼 최대값은 15죠. 그러면 여기서 m이 20이 되게 해달래. 야, m이 15가 되게 하지 말고 20이 되게 해달래.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어떤 이웃한 두 숫자의 곱인 거잖아요. 어떤 두 숫자를 이웃했을 때 그 얘네들을 곱하면 20이 되는 경우는 누구야? 1, 2, 3, 4, 5 중에 숫자 두 개 곱해서 20 나오는 건 4 곱하기 5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란 얘기니 지금? 4와 이 말은 최대값이 20이 되란 얘기는 4와 5는 반드시 이웃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일렬로 나열할 때 4랑 5는 반드시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한 덩어리로 만들어줄 거야. 너는 한 덩어리가 좀 되어줘 4랑 5는. 그럼 1, 2, 3이 있고 4랑 5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는 몇 덩어리야? 4덩어리야. 4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야? 4팩이야. 4팩인데 4, 5 얘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뭐 4가 앞에 있든 5가 앞에 있든 상관이 없죠? 4랑 5가 묶여있는 쟤네들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럼 4팩은 얼마니까? 24니까 거기에다 2를 곱하면 답은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되게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이웃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게 표현을 한 문제네. 자, 그림과 같이 6개의 의자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의자가 6개니까 우리가 나열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생각을 하면 좀 편하냐면 이 빈 의자도 어떤 사람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거야. 빈 의자 2개와 남학생 2과 여학생 2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여학생끼리는 이웃한다 그러니까 이 여는 하나로 묶을 거야. 그럼 지금 몇 덩어리가 있는 거니? 여기 2개, 남자 2개, 덩어리 하나, 5덩어리가 있는 거네요. 근데 5덩어리가 있는데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했었어? 이웃하지 않는 건? 나중에 끼워 넣었죠. 지금 이웃해야 되는 애들 누구랑? 빈 의자 2개랑 이 덩어리는 상관이 없어요. 얘네 둘이 빈 의자 2개랑 얘네 둘이 3개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빈 의자 2개와 이 덩어리를. 그럼 이거 3개를 먼저 나열하면 3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참고해야 될 건 좀 나중에 할 거야. 그냥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야, 너네 남자애들 둘, 너네 반드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찾아 들어가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4자리가 두 사람한테 줄 쓴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리 4개가 그 4개 중에서 2개의 자리를 뽑아서 저 사람들에게 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 4P2라고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럼 끝난 건데 지금 여기나 여학생 덩어리가 있을 거야. 어딘가 여학생 덩어리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은 둘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해버리자. 그러면 3팩은 6이고 4P는 10이고 여기는 곱하기 2니까 얘는 답이 얼마야? 24 곱하기 6은 144가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뭘 잘못한 거죠? 빈 의자 2개와 여학생 한 덩어리가 있으니까 쟤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3팩이 맞고
그리고 그 사이에 빈틈에 끼워 들어가야 되니까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남학생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 4P2는 4 곱하기 3 12가 맞고, 그리고 여학생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 근데 왜 답이 없지? 아, 오늘 힘들다. 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의자는 두 개가 서로 구별되는 의자가 아니라 서로 같은 의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금 빈 의자 두 개와 여학생 덩어리를 일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빈 의자 두 개는 의미가 서로 같은 의자라서, 예를 들어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여학생 덩어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랑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랑 해서 세 가지죠. 지금 여기를 3팩이라고 한 거는 여기를 3팩이라고 한 거는 뭐 한 거야? 의자 두 개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본 거지. 자, 그럼 다시 빨리 해볼게요. 자, 물론 이제 설계는 맞았는데 보면 의자 두 개는 서로 같은 의자야. 그러면 같은 의자 두 개와 여학생 덩어리를 먼저, 여자 둘 덩어리를 먼저 나열할 건데, 같은 게 있으니까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두 개의 의자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나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야? 의자 두 개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에 여자 덩어리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잖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빈 의자 두 개와 여자 덩어리가 줄을 서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은 의자라서. 자, 그러면 세 가지 곱하기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막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세 덩어리가 줄을 쓴 거 아니야? 빈 의자 두 개랑 여학생이랑. 그러고 나서 남학생은 반드시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네 칸 중에서 남학생 두 칸에 가서 짝을 지어라.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줄을 서라 라고 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여자 덩어리 두 사람이 일렬로 나열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3 곱하기 12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12는 72가 되겠죠. 서로 같은 의자인데 그 의자를 서로 다른 어떤 사람 같은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기에 없는 답이 나왔어요. 수지는 SNS에 가입하면서 1부터 7까지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각 자리의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럼 비밀번호를 만들 건데 짝수와 홀수를 교대로 만든대. 그러면 딱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떠올려야 돼. 어떤 상황이 떠올라야 되냐면 숫자가 7개인데 7개 중에 5개를 뽑을 건데 5개를 홀수 짝수를 번갈아 가면서 할 거라면 홀을 몇 개 뽑는 경우라. 홀 3개와 짝 2개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홀짝 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짝 홀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홀 2개와 짝 3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여기에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합치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절대 겹칠 리가 없으니까, 중복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먼저 홀수 3개를 뽑자. 홀수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죠.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에는 홀수가 몇 개가 있는데 저기에는 홀수가 4개가 있거든. 4개의 홀수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조합을 쓰는 게 아니라 순열을 쓸 수 있겠지. 4P, 3.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할 거다 이겁니다. 그럼 홀수 3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무거나. 뭐 1, 3, 5였다고 하죠. 이렇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갈 거야? 나 여기 짝짝 들어갈 건데, 그러면 짝은 몇 개의 숫자가 있어? 3개의 숫자가 여기 안에 3개의 짝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3개의 짝수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1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P가 순열인데 얘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죠.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면 되니까요. 4P3은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시고 3P는 3 곱하기 2니까 6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144개인데.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짝콜짝콜 짝, 짝콜짝콜 짝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먼저 짝수 3개를 고르자. 짝수는 저 안에 몇 개가 들었었으니까 3개가 들었으니까 3P, 3이야.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럼 예를 들어 2, 4, 6 이렇게 나열했다고 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겠어? 홀수 2개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안 돼. 그럼 번갈아 가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홀수 2개로. 번갈아랑 인접해 있지 않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홀수가 지금 4개 있는데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하겠다. 그러면 4P 2가 되겠지. 3P 3은 어차피 이거는 3팩이랑 동의어거든. 아무튼 6이야.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10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72가 되겠다. 그럼 이 경우의 수 2개를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럼 얼마야? 더해주면 216이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24번 문제는 어떻게 내가 막 문제의 글자를 막 바꾸면 저 그림도 뺐다 넣었다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인쇄해보고 다시 콴다로 찍어보고 막 이랬는데 뭐 이렇게 사소한 단어를 바꾼다거나 그림이 있는 걸 뺀다거나 해봤자 계속 이 문제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콴다에도 좀 안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자, 5가족이 있어요. 5가족이 있는데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딸은 홀수 좌석번호에만 알 수 있게 하였대. 아들과 딸은 홀수 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홀수 좌석은 몇 개 있어요? 1, 3, 5,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저 3개에 아들과 딸에게 2자리를 앉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좌석 번호를 아들, 딸한테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1, 3, 5를 아들, 딸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아들, 딸로 나열한다.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아들과 딸이 앉았다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앉으면 되죠. 그럼 나머지 가족은 3명이니까 3명 보고 남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3명이 이렇게 줄 서는 경우랑 똑같겠죠.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앉았어.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은 1, 2, 4를 3사람한테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것은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3팩이라고 하죠. 그럼 3P는 6이고 3팩도 6이다. 그래서 6, 6에 36이 답이겠지. 끝인가? 자, 2문제 남았네요. 사실 뭐 제일 안중해 보이는 사전식 배열이긴 한데,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나와요. 숫자를 바꿨는데도 콴다로 검색이 됐디다. 신기하지? 무슨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어. 자, 5, 6, 7, 8, 9를 5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든 5자리 정수 중에서 7,900보다 큰 숫자. 자, 7,900보다 크려면
우리가 7, 9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큰 게 있겠죠. 5자리 숫자니까 여기 3개의 칸이 남아있을 텐데 여기에 7, 9로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 5, 6, 8이잖아요. 5, 6, 8을 아무렇게나 나열해서 세 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다 7,900보다 크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몇 개가 나와? 306개가 나와. 자, 그 다음에 7, 9 말고 뭘로 시작하면? 맨 앞자리를 8로 시작하면 다 79,000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 4개의 숫자는 누가 있어? 5, 6, 7, 9가 있을 텐데 5, 6, 7, 9를 어떻게 나열을 하더라도 79,000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얘는 400, 얘는 얼마? 24가 되겠지. 4개를 나열하니까 4팩이라고 쓴 거고. 자, 그럼 누구로 시작하는 거? 9로 시작하는 것도 매한가지겠다. 24가지. 24개, 24개, 6개 더하니까 48 더하기 6 하면 54가 답이겠다. 마지막. 다음 그림같이 빈 의자 7개를 올렸는데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았더니 2명 사이에 적어도 빈 의자가 있도록 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왜 낸 거냐면 이제 경우의 수 확률할 때 적어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만족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구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 왜? 2명의 사람의 사이에 적어도 빈 의자가 1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5개 있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거든. 그걸 내내 다 구해야 돼. 그래서 얘는 그걸 다 구하면 너무 복잡해서 얘는 경우의 수나 확률을 무엇으로 가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여사건으로 가는 거다. 자, 여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체를 다 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내용을 계산해줘가지고 빼준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겠어? 이 반대가 되는 상황. 이 반대가 되는 상황은 뭐겠니? 얘는 2명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2명 사이에 빈 의자가 없이 인접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내가 전체를 구해봐야 돼. 전체는 의자가 7개 있는데 2사람이 그냥 아무데나 앉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1, 2, 3, 4, 5, 6, 7이라는 번호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냥 7P2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물론 이거 굳이 순열 기호를 안 써도 돼. 야, 첫 번째 새끼야. 너 7개의 의자 중에 몇 개 앉을 거야? 어디 앉을 거야? 7개 중에 선택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사람은 6개가 남았으니까 6개 중에 선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간단히 기호로 쓰자면 이제 7P2라는 얘기인데 7P2에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누굴 뺄 거야? 2사람이 인접할 거야. 그럼 2사람이 인접하니까 뭐 해버려? 걔네들을 하나로 묶어버려. 그럼 저기에는 의자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6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의자가 6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 6개의 의자에서 하나의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6개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건 거죠. 2명이 인접한 경우. 그럼 이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인접하지 않은 상황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42에서 근데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여기서 얘네들이 2사람을 하나로 묶었으면 어떻게 돼? 그 묶여진 사이 안에서 걔네들끼리 또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 2를 했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자? 12를 빼자. 그럼 얘는 얼마야? 30. 답이 3번이 답이네.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적어도는 뭐로 풀어라? 여사건으로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